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3절 핵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실기편 문제 6번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출발합시다. 핵심 기출문제 1번 회사 이름 83상사 코드번호 2183 제83회 기출문제 실기편 문제 6번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2183 83상사로 회사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다음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세요. 됐지요? 1번 문항. 자, 4월 1일에 당사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 보험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렇게 12달치 보험료 36만 원을 지급하면서 돈 냈습니다.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내고 적고 차변을 이제 기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용으로 기록해 놓았다가 기말수정 분기를 통해서 비용을 좀 감소시킬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잖아. 변형했다 이겁니다. 돈 지급하면서 그거를 비용이 아니고 뭘로?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차변을 보험료라는 비용 아니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상태다 이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말수정 분기를 하십시다. 월할 계산할 거. 됐죠? 별표 쳐 주십시오. 선급 비용 문제는 워낙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다 보니까 변형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돈 주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자산으로 처리했다. 기말수정 분기 해봐라. 이렇게 좀 변형된 문제가 출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돈 준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꼭 확인해서 그에 맞추어서 기말수정 분기하도록 연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찬찬히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분석해 볼게요. 자, 낙서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좀 요거를 좀 내려놓을게요. 화면을 잠깐 내려놓고 요 백지 상태에서 설명해 봅니다. 자, 올해 4월 1일에 12달치 보험료를 냈습니다. 정확하게 장부 반영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보험료 냈다고 가정합시다. 보험료를 36만 원 12달치 냈습니다. 차변이 문제다, 그지? 차변이 올해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인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36만 원이 12달치인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36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자,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 자, 올해 해당하는 건 몇 달치입니까? 4, 5, 6, 7, 8, 9, 10, 11, 12, 9달치입니다. 3, 9, 27, 27만 원만 비용이고요. 나머지 3달, 내년 1, 2, 3월 3달이다, 그지? 3, 3은 9, 9만 원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분계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 4월 1일에 일반적으로는 돈 낼 때 대변에 현금 36만 원 내면서 그거를 전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 놓고
12월 31일에 이제 요 최종 결론값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기말 수정 분개해야 되는 겁니다. 차변의 보험료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감소를 기록합니다. 얼마만큼? 9만 원만큼. 그러면 36만 원에서 9만 원 차감된 27만 원만 딱 비용으로 최종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9만 원을 뭘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말 수정 분개합니다. 그러면 4월 1일이랑 12월 31일이랑 두 날짜의 분개를 합해보면 요 정확한 결론값이 딱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말 수정 분개할 때는 정확한 결론값 요거를 딱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준 분개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결론값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기말 수정 분개한다라는 논리를 항상 가지고 있자라고 했었다 이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으로 과거에 출제되었던 패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형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보는 문제처럼 회사가 어떻게 했다고 돈 낸 거는 뭐 별 문제 없어. 대변에 현금이라고 기록하는 거야. 36만 원. 차변을 뭘로?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대. 36만 원. 당황할 필요 없다. 우리는 정확한 결론값만 딱 알고 있으면 된다. 요 정확한 결론값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기말 수정 분개하는 거다. 현재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쓸데없이 너무 크다. 그지?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기록합니다. 얼마만큼을? 36만 원을 9만 원으로 만들려면 27만 원만큼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지? 그겁니다. 그리고 차변을 뭘로? 보험료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말 수정 분개하면 4월 1일이랑 12월 31일 두 날짜 분개 합해보면 이제 결론값이 딱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출제됐는데 이제 최근 기출 문제는 변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도 출제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우리 제3장 제7절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보았고요. 이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문제는 요 케이스야. 요 케이스 중에서 12월 31일 분개는 요거가 되겠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이제 설명 다 드렸으니까 위에 있는 낙서는 좀 지우고요. 그치? 결론값만 쭉 남겨두고 낙서는 전부 지우고 이제 메뉴 열어서 입력 들어갑니다. 됐지요? 됐습니다. 자, 화면을 띄울까요? 프로그램 화면 띄우고 시험지 화면도 띄우고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 됐지? 8334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270000 그리고 대변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2번 문항.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당기분 임대료 영업의 수익은 30만 원이다. 우리가 사무실 공간이 좀 남아가지고 남한테 빌려주었습니다. 월세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월세가 있는데 돈을 내년에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돈은 내년에 들어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회계 처리는 철저하게 발생 주의에 따라서 올해의 수익을 기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30만 원. 당기분 임대료인데 돈은 아직 안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의 증가를 기록하자. 그리고 차변은 어떻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말 수정 분개를 우리 이론적으로 수익의
발생이라고 이름 불렀었다. 기억나십니까? 그겁니다. 자, 입력합시다. 대변부터 기록할까? 대변의 임대료라는 수익의 증가 30만 원.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 입력 완료. 3번 문항 매출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을엄 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의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십시오. 아시겠죠?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문제가 엄청 자주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 본문에서 요런 패턴을 좀 연습해 보았었다, 그지? 빨리 작업해 봅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자. 자, 12월 31일로 열어봅니다. 자, 외상 매출금과 받을엄의 잔액이 있는데 요 금액의 각각 1%씩을 대손충당금으로 딱 기말 금액을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가 설정하자. 그런 거를 보충법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요 금액 곱하기 1%입니다. 353 650 000 곱하기 1% 하면 3 5 3 6 500 계산됩니다. 여기에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금액이 2350000이다. 그지? 부족한 거를 추가 설정하자. 하면 1186500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받을엄에 대해서는요. 목표치가 얼마요? 자, 받을엄 91372 000 곱하기 1% 하면 913,720 이게 목표치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있는 게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113720 그지? 요게 추가 설정 금액. 아시겠죠?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자, 대변 대손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코드 번호 109번 불러오고요. 1186 500이다. 그지? 500. 1186 500.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인데 이번에는 받을엄에 대한 거 코드 번호 111번이다. 그지? 그다음에 113720 그 다음에 차변은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 800번대 코드 판관비에 해당한다. 그지? 그거 금액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와서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외상 매출금과 받을엄에 대해서 각각 1%씩이 딱 그지 목표치로 우리 했던 요 금액이 딱 표시되지 않습니까? 3536 500 913 720 내가 잘 기말 수준 분기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4번 문항 10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연이자율 6%로 12개월간 차입했습니다. 차입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결산 분기하십시오. 월할 계산할 것.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1년치 이자를 내년에 줄 겁니다. 돈을 비록 내년에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발생 주의에 따라서 올해 비용의 증가를 기록해야 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그지?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비용의 발생이라고 이름 불렀었다.
됐습니까? 자, 분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금액을 문제에서 직접 제시한 게 아니고 금액을 당신이 계산해 보십시오라는 형태로 자료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자, 5천만 원이 원금입니다. 곱하기 6%한 것이 1년치 이자입니다.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곱하기 0.06 하면 300만 원이라고 계산된다, 그지? 이게 1년치 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몇 달치입니까? 올해 10, 11, 12, 3달치 이자가 필요합니다. 12분의 3개월 이렇게 계산한 것이 분계해야 될 금액입니다. 자, 3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75만 원 계산된다, 그지? 이거를 분계하자. 입력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750000 대변에 미지급 비용 그지? 750000 입력 완료. 풀만합니까? 이렇게 한 회차 실기편 문제 6번 풀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 다음 회차 볼게요. 핵심 기출 문제 2번 회사 이름 66상사 코드 번호 2166 제66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2166 66상사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정리하십시오. 개인기업의 경우 회사 주인이 수시로 자본금 출자했던 거를 뽑아갈 수도 있고 추가 출자할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자본금이 계속 변동되는데 기중에 자본금 계정 과목 건드리기 부담스럽다 보니까 인출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말에 가서 이제 최종 재무제표에는 인출금이 아니고 정식 계정 과목 자본금으로 반영돼야 되니까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 작업입니다. 자, 인출금 계정 잔액이 50만 원 있는데 차변에 잔액이 있는지 대변에 잔액이 있는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지? 조회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메뉴?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열게요.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자, 자본 쪽에 있을 거다, 그지? 자본 쪽에 인출금이라고 있다, 그지? 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대변에 표시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인출금 계정 잔액은 항상 오른쪽에 표시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나 봐. 그런데 금액이 마이너스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차변 잔액이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회사 주인이 자본금을 연중에 추가 출자할 수도 있고 뽑아갈 수도 있는데 뽑아간 금액이 더 크더라 이겁니다.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그래서 자본이 감소가 되었다 이거지. 자본은 나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차변 쪽에 잔액이 있다는 말은 많이 뽑아갔다. 자본이 감소가 되었다라는 의미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속이 시원하겠다, 그지? 상세 내용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연중에 회사 주인이 자본금 건드린 거는 딱 한 건밖에 없네. 5월 31일 날 회계 처리. 출금 전표 무슨 뜻입니까? 대변이 현금,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이 인출금, 자본의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가 한 건 되었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변 쪽에 잔액이 있는 거다. 인출금이 차변 쪽 잔액이 있는 거고, 자 그거를 그지? 없애면 될 겁니다. 차변 쪽 잔액이 50만 원 있는 거고 표시될 때는 대변 쪽에 마이너스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거다. 별거 아니다, 그지? 자 이제 요거 인출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그리고 차변을 정식 계정 과목인 자본금으로 이름 바꾸면 된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다, 그지? 이게 기말 수정 분계가 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고요. 됐지?
12월 31일 차변에 자본금 50만 원. 자, 낙서 지울게요. 그리고 대변에 아이고. 인출금 50만 원 이렇게 하면 기말 수정 분계 완료. 참고로 합계 잔액시산표 와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 대변 쪽에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뭘로 바뀌겠습니까? 0으로 싹 바뀔 거다, 그지? 조회 버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십시오. 그지? 인출금 대변 쪽에 마이너스 50만 원 표시되어 있던 게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반영되었겠습니까? 자본금이 50만 원만큼 작아졌겠지 뭐.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다시 한번 분계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 그지? 5월 31일에 인출금 계정 과목이 차변 쪽에 기록이 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우리 기말수정 분계 통해서 50만 원이 이렇게 대변으로 인출금 계정 과목 회계 처리되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다음 2번 문항 봅니다. 결산일 현재 12월분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액 10만 원이 미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가 사무실이 필요한데 우리 건물이 없다 보니까 남의 건물 세를 들어 있습니다. 월세를 따박따박 줘야 됩니다. 올해 12월분 월세를 10만 원을 내년도에 줄 거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지? 돈은 내년에 주더라도 철저하게 발생 주의에 따라서 올해 비용의 증가를 차변에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한다, 그지?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비용의 발생이라고 이름 불렀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겁니다. 입력합시다. 차변에 임차료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의 비용 증가 1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그지? 부채 증가 기록하면 된다. 3번 문항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차액에 대해서 1%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되죠? 엄청 자주 출제된다. 자, 빨리 작업합시다.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에서 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차액이 있다, 그지? 1%가 기말 대손충당금 목표치입니다. 41310000 곱하기 1% 하면 413100이 목표치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자체가 아예 없다, 그지? 0원입니다. 그러면 413100 자체를 추가 설정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받을 엄에 대해서는 1360000 곱하기 1% 하면 136000이 목표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65,000원 밖에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추가 설정한 거는 71000 이렇게 추가 설정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개 금액을 분계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 자,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413100.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이번에는 받을 엄에 대한 거 요거는 71000. 그리고 차변에 대손 삼각비이거든요.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의 판관비에 해당하는 거다, 그지? 금액은 두 개 합한 금액 자동으로 띄워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입력했고요.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새로 고침 버튼 눌러봅니다. 하나, 둘, 셋, 어이? 자, 외상 매출금
잔액의 1%가 대손충당금으로 남는다. 413100. 받으럼에 대해서도 1%가 대손충당금으로 남는다. 136000. 됐지요? 확인. 자,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됐죠? 참고로 워낙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이라서 좀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 실기편 문제 6번입니다. 자, 그런데 실기편 1번부터 5번까지 앞에 있는 실기편 내용을 먼저 풀 거다, 그지? 자, 그 푸는 과정에서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또는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 무언가 붕괴가 있었다 이겁니다. 붕괴 문제가. 그 붕괴 문제를 정답대로 정확하게 풀면 참 좋은데 그 앞에 있는 실기편 문항을 틀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되는 붕괴 내용을 뭐 좀 틀리게 입력했대. 한 뭐 60만 원으로 이렇게 붕괴를 입력했어. 잘못 풀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앞에 문제 틀리고 지금 보는 문제도 그러면 당연히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지? 그러면 앞에 문항도 틀리고 뒤에 문항도 밑도 끝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틀려야 됩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결론입니다. 앞문항 붕괴 문제는 잘못 입력했으니까 틀렸겠지.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나 지금 푸는 기말수정 붕괴는 설사 앞문항이 틀린 상태라더라도 요 지금 나의 데이터로 정확하게 작업만 한다면 정답으로 기말수정 붕괴는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점은 이렇게 된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지금 보는 데이터에서는 4131000이다, 그지? 그런데 앞에 문항을 틀렸다면 보이는 금액이 뭐 4천만 원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가 설정하는 금액 자체가 지금 틀려버린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채점은 어떻게 되냐고요? 수험생 본인의 데이터로 채점된답니다.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 4천만 원으로 지금 표시되는 상황이라면 대손충당금은 얼마가 표시되면 정답이라고요? 40만 원으로 표시된다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거다 이겁니다. 1% 관계가 성립한다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거다. 따라서 앞에 문항 틀렸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현재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설정 금액을 자신감 있게 계산해서 차변 대변 입력하면 합계 잔액시산표 결과치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외상 매출금 잔액이 표시되는 거랑 대손충당금 표시되는 거랑 1% 관계가 성립할 거라고. 논리만 정확하게 내가 딱 따져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앞문항 틀리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이 우리 교재 해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회사가 66상사라는 거거든요. 66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앞 단원 제4장 제1절에서도 이 회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분계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 지금 보이는 데이터가 외상 매출금 잔액이 그지 4131000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는 기말수정 분계 채점은 어떻게 된다고?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이랑 외상 매출금 계정 잔액이랑 1% 관계가 성립한다면 이 문제는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문항 틀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워낙 질문 많이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이렇게 교재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됐지? 앞문항 틀리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의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우리가 연습한 대로 기말수정 분계 자신감 있게 진행하자. 됐지요? 자, 그 다음 문항 봅니다. (4번) 문항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30만 원을 계상하자. 자, 돈 빌리습니다. 이자 주어야 된다, 그지? 그런데 이자를 내년에 준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발생 주의에 따라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를 기록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비용의 발생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됐습니까?
입력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0만 원. 입력 완료. 이렇게 해서 4개의 문항 풀어보았습니다. 풀만하지요? 자, 그 다음 회차 보겠습니다. 메뉴 닫고 그 다음 회차. 핵심 기출문제 3번 63상사입니다. 코드번호 2163 제63회 기출문제.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2163으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기말 상품 재고액은 270만 원이다. 다만 전표 입력할 때 구분란에 3번 차변, 4번 대변 대신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해서 입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기말 수정 분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엽시다. 12월 31일로 조회한다. 자, 재고자산에서 상품 계정 과목의 차변 금액이 148,580,000으로 집계되어 있고 의미가 뭐다고?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익이다 이겁니다. 요거를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이름 부르고 상세 내용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지? 상품의 총계정 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 증가 왼쪽에 쭉 집계되어 있고 그래서 합해보면 얼마다고? 148,580,000이다. 자, 이게 판매 가능 상품이고요. 기말 재고가 270만 원입니다. 매출 원가 계산할 수 있겠지요? 자, 148,580,000이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거든. 그래서 이제 기말 재고를 빼면 된다. 얼마라고요? 기말 재고가 270만 원. 이렇게 매출 원가. (148,580,000) 빼기 (2700,000) 하면 145,880,000. 그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자, 12월 31일. 자, 입력할 때 5, 6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5번.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증가. 145,880,000. 자, 낙서 지울게요. 자, 그리고 6 결대. 상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확인합니다. 자, 새로 고침 버튼 클릭. 자, 상품의 차변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기말 재고 270만 원이 딱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입력 완료. 자, 다음 문항 넘어가면 되고요. 조금 전에 작업했던 매출 원가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 작업을 이렇게 작업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기는 되더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장에서는 쓸 일 없겠지만 참고로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있긴 있더라. 참고로 한번 해 봅니다. 자, 어떻게? 프로그램 화면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한다. 1월부터 12월 입력하고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해서 기말 재고를 입력한다. 2700000 엔터 하면 우리가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렸던 매출 원가 145,880,000이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점표추가 클릭하면 매출 원가 분기가 자동 생성된다 이겁니다. 확인해 볼게.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보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지었던 분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딱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분계를 보면 커서 위치시켜 보면
상단에 보라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산, 무슨 의미냐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자동으로 생성시켜준 분계입니다를 의미하는 모양입니다. 됐죠? 이렇게 작업해도 되기는 되더라.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2번 문항 봅니다. 대손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차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부연설명 해볼게.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요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해서도 자 보십시다. 우리 교재 부연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거 분개했잖아, 그지? 분개한 거 설명되어 있고 화면이 제시되어 있고 그 밑에 참고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회사 2163이라는 63 상사를 앞 단원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2장 제2절, 제4장 제2절 핵심 기출 문제에서 이 회사 쓴 적이 있는데 거기서 상품 계정 과목이 무언가 분계해서 사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앞 단원 내용이 뭔가 틀리게 입력되면은 우리 합계 잔익산표에서 줘야 되는 판매 가능 상품 금액 자체가 처음 출발점이 좀 틀리게 표시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지? 처음에 표시되는 판매 가능 상품이 145880000이었잖아. 그지? 그 금액 자체가 좀 다른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점은 어떻게 된다고? 현재 나의 데이터 가지고 채점이 되는 겁니다.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상품 계정 과목의 차변 잔액이 270만 원으로 딱 표시된다면 이 문항은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실제 시험에서 앞 문항 틀리더라도 기말수용 분계할 때는 앞 문항과 관계없이 지금 보는 문항의 데이터만으로 채점이 되니까 안심하고 자신감 있게 입력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런 설명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번 문항. 대손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기말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됐죠? 엄청 자주 출제된다고. 후딱 작업합시다. 자, 합계 잔액산표에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1%가 목표치야. 530000 곱하기 1% 535300 여기에 목표치인데 현재 있는 금액이 359600이거든. 그래서 추가 설정하는 금액은 359600 그럼 175700 175700 요게 추가 설정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받으럼은 84500 곱하기 1% 하면 845000이거든 목표치가. 그런데 4만 원밖에 없어. 추가 설정 금액이 805000 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대변에 대손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175700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받으럼에 대한 거 그지? 805000 차변은 대손상각비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지? 이렇게 차변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커서 위치시킨 곳에 금액을 입력할 건데 플러그 값을 입력하면 된다 그지? 어떻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지? 980700이라는 금액이 자동으로 딱 표시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고 확인합니다. 합계 잔액산표 와서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보십시오. 1% 금액이 그지? 딱 남지 않습니까? 작업 완료. 됐습니다. 이제 다음 문항 넘어가면 되고 하나만 잔소리 할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본문 그리고 핵심 기출 문제 폼에서 여러 번 이런 스타일 대손충당금 1% 보충법 설정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확인했다 그지? 엄청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이겁니다. 다만
엄청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출제하는 분은 자꾸 변형하고 싶은 생각이 생길 겁니다. 변형이 되는 것도 미리 좀 생각해 둡시다. 우리 지금 보는 문제는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문제다. 그지? 변형을 한다면 어떻게 변형되겠습니까? 미수금 또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문제일 겁니다. 그럼 논리는 똑같아. 대변 기록하는 계정 과목은 뭐다고? 입력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이번에는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지? 요거 121번을 입력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은 10,000원이라고 가정할까? 10,000원. 그리고 대변에 이번에는 대손충당금인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어디 있노? 단기 대여금 여기 있네, 그지? 115번 요거를 적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00원이라고 가정할까? 20,000원. 그리고 차변은 주의합시다. 그때는 대손상각비인데 비용을 적는 건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다 이겁니다. 뭡니까? 900번대 코드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거를 적어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우리 이론편에서 공부했잖아. 이렇게 변형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해 두자. 됐지요? 자, 한번 입력해 본 거고, 뭐 요거는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니까 됐죠? 체크해서 삭제해 버립니다. 자, 그다음 3번 문항 단기 영업용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이고 사무용 비품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분계입니다.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거?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209번 코드.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번에는 비품에 대한 거.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 800번대 코드, 그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말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 10만 원을 계상한다. 거래처 임장을 생략하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 그지? 여러분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지? 비용의 발생이다 이겁니다. 아직 돈 주지 않았지만 올해 비용을 인식하자.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증가 10만 원.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비용의 발생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여기 제일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이자 비용 10만 원. 낙서 좀 지울게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만 원. 입력 완료. 메뉴 닫습니다. 그 다음 회차요. 회사 이름 60상사 코드번호 2160 제60회 기출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2160 60상사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자, 제60회 기출문제도 4문항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패턴이 좀 반복이 되어서 한 문항 삭제하고 3문항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은 12만 5천 원이다. 우리가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놨습니다. 이자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자 들어오는 거는 내년에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 주의에 따라서 올해 수익을 기록합니다. 대변에 수익의 증가.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다. 그지? 12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수익의 발생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일반적 변경 메뉴 12월 31일 차변에
미수 수익 125000 대변에 이자 수익 125000 2번 문항 기말 합계 잔액 실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경인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액인 걸로 판명되었다.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미결산 항목이다, 그지? 임시 계정 과목입니다. 최종 재무제표에는 표시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식 계정 과목으로 이름 바꿔야 됩니다. 정체를 파악해 보니까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받았어. 우리가 돈 받았어. 그런데 그 정체를 몰라가지고 일단 가수금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알고 봤더니 돈 들어온 이유가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걸로 돈 들어온 거였다 이겁니다. 이제 정체 파악되었으니까 기말수정 분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조회해야 된다 이겁니다. 후딱 합계 잔액 실산표 메뉴 열어봅시다. 12월 31일로 메뉴 열었고요. 부채 쪽에서 가수금이라는 것이 있다, 그지? 80만 원. 더블 클릭합니다. 11월 1일 분계네요. 차변의 현금 80만 원, 대변의 가수금 8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 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돈 들어온 이유가 뭐다고?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돈이 들어왔던 거였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지? 11월 3일에 돈이 들어왔잖아. 차변에 현금으로 돈 들어왔네. 현금 80만 원. 대변에 그거를 가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어. 보통 실무에서는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관리할 건데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 입력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그지? 대변에 가수금으로 기록할 때 거래처 입력 없이 기록했었네. 80만 원. 그런데 정체가 밝혀졌다 이겁니다. 12월 31일에 가수금을 이제 차변에 적어서 없애야 됩니다. 차변에 적어서 없애자. 차변에 가수금. 그리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합니다. 외상 매출금은 어디에 대한 외상 매출금? 경인 상사. 그지? 이렇게 기말수금 분기하면 가수금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고 남게 되는 거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현금이라는 것만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돈 들어오는 분계, 그것만 딱 남게 되는 거다. 됐지요? 분석해봤고 요 분계를 기말수정 분계에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차변에 가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800000 대변에 외상 매출금 경인 상사 그지?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당연하겠지만 합계 잔액실산표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합계 잔액실산표에서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가수금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0이 되겠지 뭐. 가수금 잔액은 0이 된다. 더블 클릭하면 그지? 원래 있던 분계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기말수정 분계했던 그거까지 딱 이렇게 조회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메뉴 닫고요. 다음 문항 봅니다. 3번 문항 기말 상품 재고액은 800만 원이다. 입력할 때 5번, 6번을 써 주십시오. 자, 이것도 사실 삭제하려고 했는데 너무 두 문항이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이것도 끼워 넣었습니다. 빨리 확인합시다. 자,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해서 확인하자. 차변 잔액이 보인다, 그지? 150, 180, 000. 여기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다, 그지? 여기서 기말 재고 뺍니다. 800만 원. 얼마입니까? 150, 180, 000 빼기 800만 원 하면 142
180000 입력합니다. 5번 상품 매출 원가 142180000 그리고 6 상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합계 잔액 시산표 와서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기말재고가 800만 원으로 싹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참고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통해서 작업할 수도 있다, 그지? 그 부분은 교재 설명되어 있고 작업은 생략. 오케이. 우리는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작업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메뉴 닫고 다음 회차 봅니다. 됐지? 참고라고 설명은 쭉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핵심 기출 문제 5번 봅니다. 56 상사 코드번호 2156 제56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 문항.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그지? 2156으로 일단 회사 바꿔야 되겠다. 출발합시다. 1번 문항. 인출금 계정 잔액을 정리한다. 됐죠?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엽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자본 쪽에서 인출금이 있을 겁니다. 대변 쪽에 마이너스 50만 원 무슨 뜻입니까? 차변 잔액이 50만 원이다 그 뜻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사장님이 인출해 갔고요. 44만 원을 그지? 현금으로 인출해 갔네. 그다음에 11월 15일에도 또 한 판 더 뽑아갔습니다. 그지? 세금 내는 과정에서 뭔가 인출금이 생겼다 이겁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 내야 될 세금을 그지? 우리 회사 돈으로 냈다 이겁니다. 이렇게 두 건의 거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50만 원만큼 인출금이 차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을 자본금으로 이름 바꾸면 되겠다, 그지? 작업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12월 31일 차변에 대변부터 합시다.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앤다. 금액이 얼마였더라? 그새 까먹었네. 50만 원이었다, 그지? 오케이,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확인합니다. 새로 고침 버튼 클릭. 자, 인출금 잔액이 0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되었겠습니까? 자본금의 잔액이 50만 원만큼 작아졌겠지 뭐. 됐습니다. 이번 문항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 이자 200만 원이 이자 수익으로 계산되어 있다. 자, 잘 읽어봅시다. 대여금이 있는데 우리가 돈 빌려준 게 있는데 이자 받았답니다.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답니다. 내년치 이자를 올해 미리 받은 건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올해 이자 수익으로 기록을 한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이 너무 크다, 그지? 그러면 대변에 있는 이자 수익을 차변에 적어서 수익의 감소를 적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대변은 어떻게? 내년 거를 미리 땡겨 받았으니까 내년에 받을 돈이 작아지는 거다, 그지? 부채입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선수수익. 부채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수익의 이연이라고 이름 불렀었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도 출제됩니다.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 자, 차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감소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죠? 그래서 마음이 급하더라도 후딱후딱 읽지 말고 잘 포인트를 딱 짚어야 됩니다. 기간 경과한 건지 기간이 미경과한 건지 그지? 뭐 이런 거 마음 급하면 막 흘려 읽을 수 있거든. 그런 거 중요합니다. 딱 기간 경과분인지 미경과분인지 그거를 잘 이렇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3번 문항.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과다액 4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 미결산 항목, 임시 계정 과목이다, 그지? 그래서 반드시 최종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연중에 현금 과다액 4만 원 있었답니다. 매일마다 장부에 있는 현금이랑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이랑 맞춰보는데 4만 원이 금고에 있는 게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중에 차변에 현금 4만 원이라고 자산 증가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야 장부에 있는 금액이 이제 실제 상황과 일치가 되니까. 그리고 대변은 임시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이제 기말수정 분개해야 됩니다.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야 된다, 그지? 대변을 뭘로? 원인은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다 이겁니다. 잡이익으로 기록합니다. 잡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됐습니까? 요게 기말수정 분개. 자, 그러면 연중 분개는 이렇게 지우고, 그지? 결론값만 딱 확인하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 4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잡이익의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또 기말 재고 나왔다, 그지? 매출원가 분개 빨리 합시다. 자, 12월 31일 기말 상품 재고액은 540만 원이고 입력할 때 5번, 6번 써주세요. 합계 잔액상표에서 재고자산에 있는 상품의 차변 잔액이 161880000입니다. 자, 여기서 기말 재고가 얼마라고요? 기말 재고가 540만 원. 매출원가 얼마입니까? 161880000 빼기 5400000 하면 156480 000 되고요. 입력합니다. 5번 상품 매출 원가 156 480 000 그리고 6 상품 됐습니다. 입력 끝났고요. 합계 잔액시상표에서 새로 고친 버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540만 원으로 상품의 차변 잔액이 싹 바뀝니다. 오케이, 입력 완료. 참고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설명 쭉 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 문제 6번. 회사 이름 55상사 코드번호 2로 제 55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메뉴 전부 닫고 회사 변경 버튼 누릅시다. 2155 55상사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25만 원을 계상한다. 지급일은 내년 3월 말이다. 됐죠? 올해 이자를 내년에 준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주에 따라서 차변 이자 비용을 인식합니다. 비용의 증가 25만 원. 대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를 기록합니다.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비용의 발생이라고 이름 부르더라. 됐지요? 자, 일반적 변명 메뉴 클릭하고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비용 250000
대변 미지급 비용 250,000. 2번 문항 9월 1일에 지급한 보험료 90만 원은 당연도 9월분부터 다음 연도 2월분까지다. 기준전표 조회하고 월할 계산하세요. 뭡니까? 선급 비용에 대한 문제다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엄청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 반드시 연중에 보험료 낸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했는지 자산 처리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됐죠? 9월 1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지? 확인합니다. 9월 1일 봅시다. 출금 전표네요. 뭡니까? 대변이 현금이다 이 뜻입니다. 돈 나갔는데 차변이 뭘로? 비용 계정 과목인 보험료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급 비용에 대한 전형적인 과거에 자주 출제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문제다 이겁니다. 보험료 낸 거에 대해서 전부 비용으로 차변 회계 처리했다 그지? 그러면 차변이 너무 크다. 비용이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의 감소를 기록해야 되고요. 차변을 내년분 발라내 가지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선급 비용에 대한 문제 맨 처음에 풀었던 핵심 기출 문제 1-1번은 좀 변형이 된 문제, 연중에 차변을 자산으로 처리한 문제고요. 지금 보는 문제는 전형적인 과거부터 계속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다 이겁니다. 어떻게 출제되든 우리는 자신감 있게 작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분계 내용은 파악했고 금액 발라내 봅시다. 자, 금액을 발라내 보자. 자,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분 12달치가 아니네. 몇 달치입니까? 9, 10, 11, 12, 1, 2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가 9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90만 원 나누기 6. 15만 원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 되지? 90만 원을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내년분이 섞여 있다 이겁니다. 내년분이 몇 달치입니까? 1, 2, 2달치입니다. 그래서 30만 원만큼을 현재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의 비용 감소 그리고 차변의 자산 증가로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기말 수정 분계하자. 입력할게요. 차변의 선급 비용. 이거 12월 31일로 이렇게 되는데, 그지? 오케이. 자, 12월 31일로 날짜 바꾸고, 자, 차변의 선급 비용 30만 원. 대변의 보험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지?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당기분 영업부문의 비품 감가상각비 70만 원, 영업부문의 건물 감가상각비 250만 원. 됐습니다.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코드 번호는요. 비품에 대한 코드 번호 7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코드 번호 250만 원. 그리고 차변은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지?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 4번 취득 시 영업부문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 중 기말 현재 미사용 소모품이 50만 원이 있답니다. 자, 소모품 구입하면서 전부 차변을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기록했답니다. 그런데 기말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답니다. 이거는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된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의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감소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차변에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자산이다, 그지? 자산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이게 기말 수용 분기가 되겠지?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낙서 지울게요.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감소입니다. 코드번호 800번째 코드 됐습니다. 입력 완료.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6번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